자, 지금 민주당이 결국에는 뭘 하고 있냐면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 뿌리기를 국회 행안위에 상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법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처분적 법률로 바로 집행한다 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처분적 법률이 뭐라 말씀드렸죠? 행정부를 패싱하고 국회가 제멋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연히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 조항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법 조항까지. 자, 보시는 것처럼 헌법 제56조에 따르면 뭐라 써 있습니까? 정부는 예산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즉,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정부, 즉 행정부에게 추가 예산 편성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회에 없어요. 자, 심지어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의 동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 내부에서 25만원 돈 뿌리기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뭐 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행안위에 상정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실제 추경을 하려 그래도요. 추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추경과 관련돼서도 법이 있다고요. 국가재정법 제89조 추경 경선 예산의 편성. 언제만 편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경제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즉 이런 조항을 예외하고는 절대 정부가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요. 왜냐? 법률에 어긋나는 거니까. 이건요.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하는 순간 실제적으로 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이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헌법이고 국가재정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지들 멋대로 지금 25만원 뿌리기 위해서 실제 지금 국회에서 작업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좌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침체 아니냐.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민생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경제적인 성과를 올렸는지를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어떤 거였죠?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경쟁 성장률이 1.3%,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찍었고요. 두 번째, 6월 수출 5.1% 상승해서 9개월 연속 수출 증가했고요. 더 나아가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231억 흑자로 6년 만에 최대치 기록했고요. 더 나아가 상반기 수출액 3,348억 달러로 역대 2위 찍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불과 1년 만에 이러한 결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가 법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추경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물가와 관련돼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11개월 만에 최저치 찍었어요. 즉 뭐 하는 겁니까? 물가도 잡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 상승하면서 물가가 2.3에서 2.4가 되면은 금리 인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표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와 관련돼서 특히 물가와 관련돼서 지금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윤석열 정부는요. 추경 못한다고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민주당이 헌법도 어겨가며 국가재정법도 어겨가며 이재명의 돈 뿌리기 공약을 지들 멋대로 국회에서 망치 두들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서 일침을 놨습니다. 왜 일침을 놨느냐? 민주당이 지금 이런 일 벌이고 있어요. 이제 법을 바꾸겠답니다. 어떻게? 추경 편성이 쉽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는 이런 요건이 하나도 충족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완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툭 하면 돈 뿌릴 수 있게 법을 개정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규여러분들, 이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됩니다. 우리나라 망해요. 정치인들이 표 받아보고자 지들 멋대로 돈 뿌리는 일이 앞으로 횡행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권을 또다시 남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한 방 때렸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뭐 25만 원 주냐? 100억씩 줘도 되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째째하게 25만 원 주냐? 100억씩 줘버리면 되지. 이렇게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현금성 포퓰리즘에 대해서 제대로 일침을 가한 겁니다. 자, 신규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라고 모르겠어요. 돈 뿌리면 국민들한테 지지받을 거라는 것. 실제 당장은 우리 국민들의 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왜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런 일 벌이면요, 나라 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면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그런 일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 나발 없이 그냥 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이 총선에 이겨보고자 그런 일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거 대한민국 헌법에도 안 되고 더 나아가 국가지정법도 어기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이 보도 타이틀만 보고 어떻게 됐냐?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음성 지원. 네, 제가 굳이 안 들려드려도 음성 지원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보여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요, 시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국채라는 거를 정말 개념 없이 막 방만한 이 재정이라는 것이, 아니 재정이라는 게 뭐 대차 대조교회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랑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을 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뭐 우리 자원을 가지고 지하 자원이라든지 부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오로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뭐 들여다가 가공 잘해서 또 비싸게 팔고 좋은 서비스 생산해내고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미국 금리 올라도 우리는 저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본 봐라. 일본하고 완전히 다르죠. 금리를 어느 정도로 맞춰갈 수밖에 없고, 안 그러면 자본이 다 이탈되니까. 저희가 왜 수출 드라이브를 2022년 가을부터 제가 건조하십니까? 금리를 그래도 미국 금리를 좀 격차를 어느 정도 두면서 완전히 접근 안 시키고 가려고 하니까 달러가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건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금리, 외환 이런 걸 가지고 경제 점검회의를 하다가 문체부의 우리 K 컨텐츠 이 수출이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것을 알고, 야, 우리가 이거를 금리와 환율만 가지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러를 더 벌자 말이지. 그렇게 해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물론 지금은 해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유무역주의 이런 WTO 체제가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공급망도 분절돼 있고 시장도 블록화돼 있기 때문에 또 정부가 나서가지고 외교 안보적인 협력과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도 만들어야 되지만 처음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는 우리 외환 부족을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뭐 전문가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네? 경제와 관련돼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에 외교 안보를 정상화시켰던 이유, 궁극적으로 뭐를 위해서? 경제를 위한 선거입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에 외교 안보를 정상화시켰고 그걸 인해서 지금 우리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게 되었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외교 순방을 통해서 수출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경제적인 지금 성과가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실제 돈을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또다시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 기업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져요.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건 지금 뭐 못하는 겁니까? 수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2년 동안에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허리띠를 졸라 맸던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답답했던 건 무엇이냐면요. 지난 총선 과정이었어요. 즉 이재명이 25만 원 뿌리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 제가 종편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게 소위 보수 패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 우리도 뿌리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뿌리자라는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경제 지표를 만들려고 2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초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종편에 보수 패널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뿌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를 대변해주는 스피커입니까? 그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제 지표가 청신호가 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이 이러한 포퓰리즘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마냥 손 놓고만 있느냐, 그냥 마냥 허리띠만 졸라 매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파가 좌파랑 다른 게 뭐겠습니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맞춤형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지금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가계빚입니다. 10년 상승폭이 선진국 중 1위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마구잡이로 돈을 뿌렸기 때문에,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당시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뭐 했습니까? 영끌했잖아요. 영끌. 그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가계빚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재정 부담을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에 안겨주고 양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가계빚 중에서도 지금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소상공인 분들을 생각합니다. 왜겠어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겪었잖아요. 네? 수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장사를 제대로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안 꼈겠습니까? 실제 이 가계빚 중에서 소상공인들의 빚이 가장 심각한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맞춤형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한다라는 겁니다. 소상공인 25조 대책 마련, 현금 살포가 아니라 맞춤형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마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필요한 정책적인 것들,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정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또는 다른 대안으로서 뒷받침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파와 좌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좌파들처럼 그냥 돈 뿌리고 니들 알아서 해라, 표만 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정책적으로 어느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맞춤형 지원을 함에 있어서 현금만 뿌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그것을 모두 다 무시한 채 그냥 지난 총선에서 표 받아보고자 뭐 한 겁니까? 이재명이가 이러한 25만 원 돈 뿌리기를 주장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헌법도 보여드렸고요. 국가재정법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 걸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브레이크 걸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에게 물음표를 던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한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가 뿌린다 그랬으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총선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1원조차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이 져야죠. 왜?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윤석열 대통령도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이재명만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즉 이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 져야 된다. 이재명한테 우리 국민들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명 씨, 설마 안 되는 줄 알고도 이런 공수표 던진 겁니까? 설마 우리 이재명 씨, 우리 국민들을 조3모사의 원숭이로 여기는 거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과연 민주당 좌파들이 그리고 이재명이 어떠한 목소리를 낼지, 이와 관련돼서 얼마나 또 막 나갈지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근거 보여드렸어요. 마냥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 말씀드렸죠? 헌법 56조에 따라도 안 되고요. 헌법 57조에 따라도 안 되고요.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라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근거 있습니다. 근거 있어요. 자, 이와 관련돼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오늘 보였던 이런 법률에 따라서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